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정보 실패, 6.25 전쟁 와중에 정보 실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메가더 장군의 입장과 의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중공군 참전이 일어나고, 우리 이제 유엔군이나 우리 한국군이 엄청난 고난을 받자면서 후퇴를 하겠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공군 참전의 문제에 대해서 전쟁이 끝나고 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 그 메가더 정보 참모 밀로비가 쓴 해고리 보면 밀로비는 자기는 중공군 참전 예측하는 정보 보고를 했다. 했다는 겁니다. 그 했다는 근거로 나중에 이거는 이제 밀로비 회고록은 국내에는 번역한 게 일본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일본에 출판이 됐어요. 회록이 2011년에 나왔는데 그 윌로비는 그 주장이 그 윌로비 회고록에서 쓴 소개한 자료는 자기가 중국 국민당으로 입수한 첩보를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에 보면은 1950년 8월 27일 그 첩보를 예시를 하고 있는데 6.25 두 달쯤 뒤이죠. 그 첩보에 보면은 북경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고위층 회의에서 북한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링바오, 인표를 지휘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래서 중공 병력이 계속 만주로 집결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에 참전한다는 확실한 첩보는 아니죠. 그죠? 여기까지 이제 징후니까. 징후죠. 징후. 여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메가더가 담화하게 그 당시에 참전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가더와 윌로비의 이리 이제 정언을 비교해 보면은 메가더가 트루먼에게 예이크스미스 보고할 적에 조금 다른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외국 보도한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그 정황을 좀 사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예이크스미에 가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메가더가 하고 주고받은 편지 서한이 정일군 회고록에 참모총장 당시 공개하고 있어요. 이 회고록을 말하자면은 그 회고록에서 정일군은 이 두툼의 서한 이거는 본 사람이 없을 게다 아마 다른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 봤다. 그 서한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한테 편성을 보내가지고 예이크스미에 가기 전에 메가더한테 만약에 중공이 개입한다고 보고하면은 우리의 북진 통일이 방해받을 수 있다. 그래 이승만하고 메가더는 공산주의 캐치 대공 관점에서는 완전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 우리의 북진 통일이 방해받을 수 있으므로 트루먼을 만나더라도 중국 개입 가능성을 긍정하지 말아달라. 이래서 하니까 메가더가 10월 13일 날 회신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믿을만한 정보에 의하면 중공군은 반드시 개입한다. 반드시 개입한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내가 여부를 긍정할 수 없다. 중공군이 도를지게 할 전략은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을 워싱턴에서 얼마나 뒷받침해주느냐 문제다. 이걸 보면 중공군 개입 여부 관점에서 그거를 메가더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정보 실패라고 보기도 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는 전략적 차원에서 전략적 차원에서 지금 어떤 문제의 그 상방 이견이 좀 있었다고. 이견보다도 전략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정황을 좀 더 사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당시에 우리 그 유엔군하고 국군에서
처음으로 중공군의 한국전청, 그게 이제 총괄적으로 먼저 다니면 중공군은 압록강을 비밀리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북쪽에 침투를 서북 쪽하고 동북 쪽으로 이제 침투했잖아요. 동북 쪽은 미 제10군단이 올라갔고, 서북 쪽에는 우리 국군 1사단하고, 그리고 미 1분단이 진출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산맥이 있었죠. 그 140km 정도 떨어진 밑에, 그러니까 북한에 진격하면서 휴전선을 북으로 이렇게 밀고 올라간 게 아니고 쭉 벌려서 올라갔죠. 그리고 이 틈새로 중공군이 잠입이 드는 겁니다. 칼로 찌르듯이 그 평안북도 산맥으로 수만의 중공군이 정찰을 피해서 밤에 야간 나와서 그 잠복에 있었던 거예요. 잠복에 있었는데 그 사실을 또 몰랐죠. 전혀 몰랐죠. 모르고 있었는데 그 서북 쪽에 운산에 진출해 있던 우리 국군 1사단, 그때 1사단 사단장은 백선엽입니다. 그 1사단장 백선엽 장군하고 그리고 육군 총무총장 정일현 총장 이런 분들은 만주군 출신이죠. 만주군. 그래서 중국어를 잘합니다. 그리고 뭐 택동군대라든가 중국의 그 팔로원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딱 보기만 봐도 이게 중공군이다, 아니다. 북한군이다 이렇게 판별을 하는데 미군들은 이 동양이니까 중공군인지 북한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특히 그 일사단장이 보니까 10월 25일 날 처음으로 중공군하고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날 10월 25일이 지금도 중공군이 참전일로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사단이 중공군 포로 한 명을 창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단장, 백선엽 사단장이 중국말을 잘하니까 직접 무릎 신문을 대갔어요. 그게 이제 그 밀번 제1군단장하고 같이 신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중공군 포로가 뭐라 하는가 하면은 평안북도 운산에 산속에 지금 수만 명의 중공군이 잠복해 있다.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잠복해 있다. 이게 깜짝 놀라니까 밀번 제1군단장이 바로 동경의 일로비한테 신문경을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후속 조치가 없더라. 이게 이제 백선엽 회고리 그리 나오고 25일 다음 10월 26일 날 동북전선에 나가 있는 장진호에서도 중공군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타난 사실은 미 제10군단이 저쪽에 그 트루먼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트루먼은 10월 26일 날 중공군이 나타난. 근데 그 이제 받았는데 그때 중공군 포로가 또 뭐라고 하니까 막 그때 포로를 잡았는데 자기들은 10월 16일 날 압록강을 건넜다. 10월 16일 날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생각해 보니까 메이크섬 회담이 10월 15일에서 하루 지난 뒤에 중공군이 싹 들어와 있었는데 이게 뭐냐 이래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루먼을 봐서는 야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이래 판단되니까 메가드한테 정보 판단서를 올려라. 도대체 중공이 오느냐 오느냐 안 오느냐 판단을 해달라. 이러니까 메가드가 11월 4일 날 정부 판단 보고서를 합동참모본부에 통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서에서도 메가드는 아직 충분한 증거가 입수되지 않았다. 최종적 판단은 군사적 사실들을 보다 완전히 수집한 다음에 내려야 한다. 그래서 중국 개입을 유보한 거죠. 이런 상황이 왔는데 갑자기 11월 6일 날 메가드가 미 공군한테 압록강 철교를 폭파할 준비를 해라. 이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압록강 철교 폭파를 하기 위해서 B-29 비행기가 일본에 있던 가치익에서 그날 이제 워싱턴 시간으로 1시에
출직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출국하기로 돼 있었는데, 워싱턴에 보고를 안 하고, 그걸 출국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아니, 중공군 참전한다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무슨 압록강 철교 폭파냐. 그래, 11월 6일날 이제 워싱턴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가더는 일본에 있는 90대의 B-29기한테 출격하라. 그래, 그 당시 1시에 떠라. 비행기를 띄워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워싱턴에서 이 보고를 받고, 아니, 무슨 소리냐. 왜냐면, 초반기에 했지만, 이 제3차 세계대전을 같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갖고 이제 국무성에서는 영국하고 미국이 가장 우방국이었으니까, 영국하고 미국 간에는 만주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한다. 이런 게 협정이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트루만이 출격 중지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출격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그게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11시 40분에 중지 지시가 내갖고 1시간 20분 전에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메가더는 압록강 철교를 끌어버리면 이제 못 들어온다 했어요. 왜 중공군이 들어있더라도 우리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그 배후 군수를 끌으면 이거 몰살시킬 수 있다. 이런 작전으로. 그리고 뒤에서 중지를 시키고 그 뒤로 계속 메가더는 참여를 제한받게 됩니다. 가지 마라. 이래서 메가더는 나중에 계속 만약에 나중에 메가더는 다시 그러니까 출격을 이제 금지시키고 특히 만주 폭격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내에는 우리가 피해가 있을 적에 폭격이 가능하다. 이래갖고 지금 압록강 철교도 지금도 가보면은 천막 끊기 있죠. 한반도도 막 폭격이 돼가지고 끊겨 있는 겁니다. 끊기고 그 당시에 그래서 메가더는 원자폭탄이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원자폭탄 사용한다. 그리고 또 전략적 관점에서 그 당시 대만에 자유중국이 군대를 보낼 수 있다니까 자유중국 군대까지 동원해서 중공을 포기해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중공을 제압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 밀릴 거다. 오늘날 이제 지금 이제 패권 전쟁을 초래한 큰 오일이죠. 그래서 전에 국공 내전이 있을 때부터 미국이 좀 전략적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OSS를 정보 실패가 전략 실패로. 그래서 이제 정보 실패 중에 정보 작전 전략의 실패죠. OSS를 전쟁이 끝나자마자 10월 1일,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 불과 한 달 반 만에 해체시킨 것들가 KGB는 그대로 그냥 건재하고 그렇게 정보 역량에서 벌써 언제 기회가 되면 져버렸네. 6.25 전쟁이 끝나고 국공 내전 당시에 미국 중공에 중국 본태시 정보전 그 상황에 대해서도 독자분들한테 좀 알기 쉽게 한번 해설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꾸준히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보 실패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한 오판이 이렇게 또 적나라하게 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정보도 전개될지 알 수 없는 문제니까 우리가 정보에 실패하지 않도록 각별히 또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제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다.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정부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 임진왜란이나 6.25 전쟁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역사를 공부해서 많이 좀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옛날 이야기 자꾸 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인류 살아가는 게 인간 지금 저 모사드가 실패한 건 또 휴민트를 강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만 갖고 파악하기는 힘들죠. 보통 뭐 일반적으로 뭐 사람들 단편적 시각에서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좀 더 이렇게 그 지혜롭고 해안을 가진 어떤 성각자적인 또는 어떤 그 지식인적인 어떤 그런 사명감과 소명감 속에서 우리가 꾸준히 해나가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 계속 다음 시간에는 그 임시정부 이제 초기 정부 활동에 안현경 이승만 박사가 그 이제 파견했었지 않습니까? 그 이승만 박사가 파견한 안현경과 그 주고받은 첩보 그걸 중심으로 이제 차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그 임시정부의 돌아가서. 정부 활동을 돌아가서 네.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